드디어 여기에 우리 집이 생겼네. 당신 소원 풀었네. 기촌하고 싶어 했잖아요. 경매로 집을 싸게 잘 받았어. 그러니까 그럼 이 집이랑 저기까지 우리 땅인 거죠? 그렇지. 여기 전부 다 우리 땅이지. 당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표정이네. 당연한 거 아닌가? 아, 좋다. 우리 집 그동안 잘 있었는지 볼까? 당신 집 잘 있네요. 걱정 좀 그만해요. 아, 요 옆에 텃밭 자리도 한번 가봅시다. 아, 여기는 뭘 심으면 좋겠노? 여보, 여보, 왜 그래? 저거 무덤 아니에요? 지난번엔 못 본 것 같은데? 글쎄,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주인을 한번 찾아보자. 가봐요. 난데없이 무덤이 있어요. 그러네요. 누구 무덤인지 아십니까? 여보세요? 아, 거기 군청이죠? 아, 여기 무덤이 있어서 주인을 좀 알고 싶은데요. 예, 고읍면 888번지입니다. 예? 무덤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요? 난감한 상황이네요. 근데 이 무덤은 어찌해야 되노? 내년에 들어와 살려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. 에이. 저건 또 뭐고? 아, 작년에는 한 개인데 올해는 왜 또 두 개고? 오. 저 무덤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이번에는 무덤 주인 누군지 내가 꼭 알아내고 만다. 에이씨. CCTV라도 달아야겠는데요. 그러네요. 아, 안녕하십니까? 누구십니까? 아, 요 앞에 새로 집 지은 사람인데 거기 혹시 무덤 누구 집 무덤인지 아십니까? 거기 우리 집 무덤인데 아니, 거기 제 땅인데요. 거기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조상묘가 있던데야. 옛날 조상 무덤은 오래전에 다른 데로 옮겼고 우리 마누라가 2004년도에 죽었는데 그때 만든 무덤이지. 그 새로운 무덤도 있던데요. 아,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 그 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묻었어. 아니, 남의 땅인데 무덤을 계속 왜 만드시는 겁니까? 무덤 다른 데로 이장해 주세요. 거기는 대대로 우리 조상 무덤이 있던데야. 그리고 그런 데는 분묘 기지권 그게 성립한다던데. 그리고 당신은 여기 살지도 않잖아. 무덤 이장 절대 못해. 말이 안 통하네. 거기 제 땅이니까 연말까지 무덤 전부 다 이장하세요. 그럼 무덤 이장 비용을 내놓던가. 5천만 원 내기 전까지는 절대 이장 못해. 5천만 원요? 아버님, 저 왔어요. 아버님? 저 관계가 어떻게? 아, 안녕하세요. 저 이 집 며느리인데요. 하나뿐이 없는 이쁜 며느리. 아이고, 며느리가 죽어서 새로운 무덤 쓴 거라면서요. 그럼 저 무덤은 가짜? 저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. 당장 고소하겠습니다.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. 거긴 우리 조상묘가 있던 데가 맞으니까. 자, 조상묘 그리고 뭐 가짜 무덤이라는 내용도 나오고요.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. 예. 일단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기진 씨는 경매를 통해서 땅을 취득하게 됐고
귀농을 꿈꾸면서 자주 오가게 됩니다. 그런데 자신의 땅에 묘지가 있음을 알게 됐고 1년이 넘는 수소문 끝에 이 묘지의 연고자인 정주영 씨를 찾게 됩니다. 그런데 정주영 씨가 무덤 이전 비용으로 5천만 원이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죠. 예. 거기다 알고 보니 정주영 씨가 오기진 씨의 땅에 가짜묘를 쓰게 된 정황까지 발견하게 됐는데요. 묘지 이전을 원하는 오기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에 묘지가 들어선다면 참 이게 황당할 것 같은데, 자, 이 사건은 부동산과도 손해배상 전문이신 우리 김경덕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, 일단 다른 사람의 땅에 묘지를 들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? 굉장히 황당한데요. 네. 귀농을 꿈꾸는 오기진 씨의 예. 그 소중한 꿈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오늘 주제는 과연 남의 땅에도 무덤이 있다면 어떠한 권리가 있을 수 있는지, 즉 5글자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. 분묘 기지권.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? 네, 분묘 기지권이란 아마 노년층, 중장년층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예. 이 젊은 세대에게는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이 한자어니까 제가 한자로 풀어서 네. 설명을 드리면 무덤 분자에 무덤 묘자, 즉 분묘는 무덤이고요. 터기자에 땅지자, 그리고 권리할 때 권자입니다. 네. 그래서 무덤이 터 잡은 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그 땅에 대한 권리인데 이게 땅 주인의 그런 권리와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.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? 네, 크게 3가지 경우입니다. 예.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. 예.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없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이 분묘를 점유했던 경우. 예. 세 번째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특약 없이 네. 토지를 처분하였을 때 분묘 기지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. 실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,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년간 시효로 취득한 경우입니다. 궁금한 게 지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전 소유자는 승낙을 했는데 이전을 해서 취득한 사람은 그 예전 승낙의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? 새로운 모르고 소유자가. 취득한 사람은 네네. 내 소유권을 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분묘 기지권은 안 되고. 아까 말씀드린 요건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사실 토지 이 소유권을 처분을 할 때 예전에는 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돼 있는데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그 분묘 기지권의 승낙의 효력이 계속 승계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는 이런 특약을 좀 두셔야 됩니다. 매수자는 항상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. 자, 그러면 아까 그 다른 사람의 땅에도 20년간 공연히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 취득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게 흔히 얘기하는 점유 취득하고 시효 취득하고 비슷한 겁니까? 예,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 이상 이 소유의 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시효로 그 등기를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예. 분묘 기지권하고 상당히 유사하지요. 네. 예,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분묘 기지권은 분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까지의 권리만 이제 인정되는 것이죠. 네. 자, 그러면 그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민법에도 뭐 조항이 돼 있는 겁니까? 예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민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에도 분묘 기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요? 예. 다만 예. 이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통해 관습법상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인정된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는 딱 있으면 무덤을 철거하거나 이건 어떻게 이장이 안 되는 겁니까? 예,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. 어쨌든 그 무덤의 연고자라든지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이전을 시키려면 그 협의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요, 변호사님. 공짜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? 과거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했을 때 예. 뭐 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요. 예. 올해
2021년 4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예. 분묘기지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. 게다가 2년 이상 그 지료가 연체가 되면 원래 성립했던 분묘기지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요구하면 그에 맞는 지료를 주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그 정주영 씨가 만든 그 묘지 있지 않습니까? 그 묘지도 분묘기지권이 그럼 인정이 되는 경우인가요? 정주영 씨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우리 법에서 날짜나 숫자 나오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. 네. 오늘도 제가 중요한 날짜 하나 드리겠습니다. 2001년 1월 13일입니다. 2001년 1월 13일. 네.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,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예. 약 20여 년 전 전면 개정이 되면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대로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예.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이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. 자, 드라마 속 사연의 경우에는 정주영 씨 아내분이 2004년쯤 사망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. 예.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이 분묘를 설치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이게 이제 2001년 1월 13일. 요 날짜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근데 중요한 거는 정주영 씨 며느리의 무덤은 지금 가짜 무덤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그러니까. 경우는 거의 불법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당연히 가짜 무덤은 보호할 가치가 없겠죠. 예. 제가 추측하건대 정주영 씨는 이곳 마을에 오래 사셨던 분이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셔서 보상금을 받았던 사례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. 예. 원래 이 보상금이란 것은 분묘의 개수나 면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죽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가짜 무덤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짜 무덤을 만든 거네요. 네. 자, 그리고 정주영 씨의 무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오기진 씨가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, 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. 맞습니다. 예. 우리 정주영 씨는 아마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그런 경우라고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저희가 그 또 시골길 가다 보면 무덤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플래카드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네, 맞아요.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. 저런 주인을, 그 무덤 주인을 못 찾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우리 장사법에서는 무덤 주인을 찾지 못하는 무연고 분묘의 경우에 예. 이 토지 소유자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최고하고 이렇게 공고 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연고자를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고 기간 후 일단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일정 기간 봉안을 했다가 관할시장 등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예.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장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묘를 쓰고 뭐 이렇게 그 장례를 지낼 때 좀 그 법적으로 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장사법은 크게 3가지의 장례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하나는 매장이고요.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죠. 네. 하나는 또 화장입니다. 이렇게 불에 태우는 것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장입니다. 일단 화장을 하고 난 뒤에 그 유골을 수목, 화초, 잔디 등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입니다. 예. 자, 시신을 물 속에 놓는 어떤 수장이라든지 언덕 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져서 풍화되게 만드는 풍장은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간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이 죽으면 그 시신을 화장한 뒤에 뼈가루나 유골을 이렇게 강물에 막 흩날리고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있죠, 네. 있죠. 사실 이것도 불법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. 자연장의 형태로 정해진 장소에 묻어두셔야 합니다. 예. 흔히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시면서 나의 시신은 뭐 짐승밥이 되도록 뭐 해달라. 예. 혹은 뭐 나의 유골은 어떤 낙동강에 뿌려달라. 이렇게 그렇죠. 말씀하시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. 예. 후손들이
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렇습니까? 장래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.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도 가볍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장례를 지낼 때도 꼭 법을 지켜서 그렇죠 지내야겠습니다.